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송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일본이 요구해온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 조처를 일부 해제하고 대북 지원을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 31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됩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순천 검거 작전이 유씨 검거에 실패한 지 나흘째인 29일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노래입니다. 찌릿찌릿. 찌릿찌릿 와요 와요 느낌이 팍팍 와요 찌릿찌릿 오늘 밤에 사랑이 팍팍 와요 울렁울렁 울렁울렁 내 맘이 왜 이럴까요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몰라 사랑이 이런 걸까요 그대 눈빛에 빠져버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찌릿찌릿 와요 느낌이 팍팍 와요 찌릿찌릿 오늘 밤에 사랑이 팍팍 와요 찌릿찌릿 가슴은 콩닥콩닥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나봐요 그대는 내 사랑 살랑살랑 내 맘이 왜 이럴까요 그대만 보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좋아 자기가 너무 좋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찌릿찌릿 와요 느낌이 팍팍 와요 찌릿찌릿 오늘 밤에 사랑이 팍팍 와요 찌릿찌릿 가슴은 콩닥콩닥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나봐요 그대는 내 사랑 찌릿찌릿 가슴은 콩닥콩닥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나봐요 그대는 내 사랑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나봐요 그대는 내 사랑 북한이 일본이 요구해온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 조처를 일부 해제하고 대북 지원을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북일은 29일 오후 6시 30분 각각 조선중앙통신과 관방성을 통해 동시에 자료를 내어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일 국장급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에서 나베 신조 총리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적인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쪽은 우선 일본 쪽이 요구한 1945년을 전후로 북한 영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과 묘지, 잔류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 북한 쪽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내용을 일본 쪽에 통보하고 유골 처리 및 생존자 귀국 등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 쪽은 조사위 활동 개시 시점에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의 제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제재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해진 제재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쪽은 제1조선인 지위에 관한 협의와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약속도 밝혔다. 양쪽은 이날 발표에서 2002년 9월 17일 이루어진 북일 평양선언도 재확인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교 정상화 실현을 위한 노력, 일본 쪽의 식민 지배 사죄, 상호 안전 위협 행동 금지, 영내 평화 협력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선언 한 달 뒤 북한 쪽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5명을 귀국시키면서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이후 북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아왔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6일에서 28일 사흘 동안 스톡홀름에서 송이로 북한 외무성 대사와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양쪽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 31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여야는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6개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인천국제공항 등에 설치된다.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2~3%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에 실망한 여권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위해 이완구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30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사례를 볼 때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유리했다는 점을 의식, 사전투표 홍보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하고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을 만나 투표권을 꼭 행사하기 위해 이번 사전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됩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여야는 9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26명 중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국조계획서에 논란의 불씨가 적지 않아 국조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 이번 국조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조는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 동안 열린다. 청문회가 8월 초로 잡힌 것은 730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 정치적 고려다. 국조특위는 조사 대상 기관의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감사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라남도, 경기도 교육청 등을 포함시켰다. 재난 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성을 조사하기 위해 KBS와 MBC도 대상 기관에 들어갔다.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정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갈등 소지가 적지 않아 국조가 여야 간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김 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에 장이 보고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 실장의 이름을 적지 않아 청와대 개편에서 물러나면 그를 출석시킬 명분이 없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조특위가 정한 기관에 한해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기관 보고의 비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증인과 참고인은 반드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KBS 길환영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의 농성 중이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국회 방청석에서 국조 계획서 통과 과정을 지켜보았다. 특위는 국조가 시작되는 6월 2일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키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김기춘 실장 증인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지루한 입씨름을 벌이다 당초 계획했던 국회 통과 날짜인 27일보다 이틀 늦어진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유족은 국회가 세월호처럼 침몰해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순천 검거 작전이 유씨 검거에 실패한 지 나흘째인 29일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의 유씨 일가 비리 수사는 유씨 측근들만 줄줄이 구속하고 유씨 일가는 단 한 명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인천지검의 유씨 검거 전담팀은 이날도 순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또 유씨가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으로 다시 숨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지역 검문 검색과 순찰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 도피를 주도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지금까지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구원파 신도는 8명에 달한다.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도피를 도운 측근들을 체포해 조사하면 쉽게 유씨 행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가 고령인데다 운전도 못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도 없어 신도들의 도움 없이는 장기간 도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느긋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검찰 예상과 달리 유씨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측근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저히 유씨를 보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신도들이 체포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면서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신도들이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받고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피 행각을 돕는 유씨 측근 중에는 양모 씨 등 극소수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양 씨는 지역 번호판을 단 EF 소나타를 타고 유 씨와 함께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유씨 검거 작전과 관련해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전국검찰청에 검거 전담팀을 만들고 5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액수 현상금까지 걸면서 시민 제보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 씨를 놓친 검찰은 정확한 행방은 함구한 채 열심히 쫓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검거 작전 초기에는 예상 가능한 은신처를 특정하고 은밀히 이곳을 덮치기 위해 추적 상황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전남 순천 송치재별장 검거 작전에 실패하고 나서도 검찰이 유 씨 행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거 실패 때 곧바로 유 씨의 예상 도주로나 차량을 이용했다면 어떤 차종을 이용했는지, 동행자가 있는지 등을 공개했더라면 검거 작전이 한층 수월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경찰과 합동검거 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핵심 정보를 틀어진 채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 경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표면적으로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 방식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우종민의 널 위한 노래. 지쳤었나봐 세상 속에서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았지 널 곁에 두고도 그런 내 곁에 못난 내 곁에 무슨 생각으로 넌 있어준 건지 기다리게만 하고 울리기도 했지만 넌 언제나 그 자리 너무나 과분한 사람 내 곁에 있게 해서 미안한 사람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널 사랑할 거야. 내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 내 곁에 있게 해서 미안한 사람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널 사랑할 거야. 널 사랑할 거야.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의 광역단체장 중 초접전 지역이 6곳으로 늘고 무당층까지 증가하면서 막판 선거 판세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여야 접전 지역이 늘어나면서 30, 3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투표율 상승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경향신문이 29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인 2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광역단체장 판세는 6대 5대 6으로 분석됐다. 선거 승패 분수령인 수도권은 새정치연합이 서울, 인천에서 앞서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선 MBC, SBS와 TNS, 미로드 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6일에서 28일 실시한 조사 결과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가 48.7%의 지지율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인천에선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가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섰다. MBC, SBS 조사에서 송 후보는 유 후보보다 8.9%포인트 앞섰으며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의 27일에서 28일 조사에서도 송 후보가 유 후보를 눌렀다. 경기는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MBC, SBS 조사에서 1.3%포인트 앞서는 등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무당층이 30% 가까이 돼 다른 지역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강원, 충북, 세종에서는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광주에선 여야 후보가 모두 무소속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다. 부산에선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오차 범위인 1에서 4%포인트 차로 뒤졌다. 광주에선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 강운태 후보에게 5%포인트가량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비수도권에서도 경합 지역이 나타나는 등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치열한 선거라며 수도권, 강원 등 격합 지역의 승패가 전체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30에서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김 비서실장 퇴진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안 후보자 인선 이후 세월호 참사 전국의 수습을 기대했던 새누리당 내에서 안 후보자의 사퇴로 6.4 지방선거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당청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김성태 서울시 당위원장은 29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안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해 김 비서실장 책임론을 거론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읍참마속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김 비서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정도가 됐으면 인사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이며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할 것이라며 김 비서실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김 비서실장 사퇴로는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지만 친박 주류에서도 공감대가 번지고 있다. 친박계 핵심 당직자는 현 시점에서 여당까지 청와대를 흔들 수는 없겠지만 안 후보자의 낙마의 책임론까지 겹친 만큼 김 비서실장을 마냥 보호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대체적인 기류라고 말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누리당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의 핵심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전국을 수습하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도부는 당청 갈등이 본격화하면 선거에 도리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 책임론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 야권은 김 비서실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회기역 유세에서 지금 대통령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안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묵과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김 실장이라고 공격했다. 이상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29일 합의 발표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등은 추가적인 북일 관계 진전의 폭과 깊이에 따라 남북 관계를 포함해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에 일본의 선수를 빼앗기며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정부는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엔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한이 빠져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아이들, 지금도 이어지는 탈북 행렬 등 북한을 자극해 되레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최근엔 국방부 관리가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식의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주변국 움직임을 예민하게 파악해야 할 한국의 외교 안테나가 얼마나 둔감한지 알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 해제안까지 내놓으며 북한에 손을 내민 점도 한국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입구라 할 수 있는 천안함 관련 524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도주의적 분야의 방북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일이 인적 왕래나 송금 및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524 조치의 실효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양쪽 모두 한국과 중국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특히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방북에 앞서 다음 달 말께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북한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을 최근 2년여 동안 한국과 갈등을 빚어온 데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 등을 고리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보여왔다. 북일 관계 진전이 중국과 한국 양쪽에 대한 반격의 카드인 셈이다. 북일 협상이 속도를 낼 경우 한미일 대북중이라는 전통적인 동북아 구도로 일정한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는 삼각협력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일 공조틀에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탈하면 미국의 전략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일 삼각구도를 흔드는 일본의 대호 이탈을 언제까지 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장혜진이 부릅니다. 내게로.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만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위치한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하고 있다가 25일 검경 합동추적팀이 급습하기 직전에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간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유 전 회장이 이미 순천 지역을 멀리 벗어났을 경우에는 추적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전 회장은 25일 오후 2시경 검경 추적팀이 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S 염소탕 식당을 급습하자 낌새를 채고 핵심 측근인 양모 씨와 함께 E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으며 검경은 이 승용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검경은 주변 도로의 폐쇄 회로 TV 등을 통해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경 추적팀은 S 염소탕 식당에 이어 오후 3시경 별장에 들이닥쳤으나 유 전 회장은 여비서 신모 씨만 남겨놓은 뒤 이곳을 빠져나간 뒤였다. 유 전 회장이 달아날 때 이용한 것으로 지목된 승용차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핵심 신도 추모 씨가 19일 밤 순천 시내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빌려갔다. 자동차 공업사 업주 A씨는 추 씨가 25일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데다 추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승용차는 24일까지 순천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별장과 주변 일대를 오가며 은신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거나 검경의 추적 동향을 살피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이 6.25 전쟁 당시 이 지역 일대에 만들어졌던 지하통로나 땅굴 등을 이용해 별장 주변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검경은 29일 순천 시내 구원파 신도들의 자택과 몽준산 다원이 소유한 전남 고흥군의 유자농장 등을 샅샅이 수색했다. 순천 일대에 거주하는 구원파 신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1대1 탐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에 충성도가 높은 구원파 열성 신도가 많다며 유 전 회장이 별장 주변은 벗어났더라도 결국엔 이들 신도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상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는 28일 진행된 구속 적부심에서 보석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체포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섬나 씨의 사건을 맡은 이가 거물급 파트릭 메조네브로 확인되면서 그의 과거 재판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메조네브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비교적 사고 뒤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희생양이 필요하다며 섬나 씨를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말했다. 또 한국 검찰은 섬나 씨가 2004년에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하지만 섬나 씨가 문제의 회사를 맡은 건 2008년이라고 말하는 등 섬나 씨의 조기 송환을 막기 위해 적극 변론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1979년 개업한 메조네브는 악마의 변호사로 유명한 자크 베르주와 함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다른 변호사가 수임을 꺼리는 사건을 많이 맡았다. 대표적인 것이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 키우 삼판의 변호를 맡은 것이다. 킬링필드는 1970년대 캄보디아 크루무르 정권이 민간인 약 200만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메조네브는 2008년 캄보디아 UN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킬링필드 전범 4명 중 1명이 키우 3판을 변호했다. 메조네브는 또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리옹의 게슈타포 책임자로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유대인 12,000명을 죽여 리옹의 도살자로 악명을 떨친 클라우스 바르비의 변호도 맡았었다. 바르비는 사형 선고를 2번이나 받은 끝에 1987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991년 사망했다. 프랑스한 변호사 소개 사이트는 메조네브에 대해 일반적으로 악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해왔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외교부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이응 전 주체코 대사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응 전 대사가 지난해 귀임 명령일보다 일주일 늦게 귀국했다는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리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이응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 이응 전 대사가 2013년 6월에 주 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하긴데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응 전 대사의 징계 요구와 유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한 문제와 관련 그 당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유병헌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판단돼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도 특정했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 결과가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조덕배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하면 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벌써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한여름만큼 기온의 오름세가 무척 빠른데요. 지금 강릉과 전주가 30.2도, 대구 29.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맑은 날씨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공기를 더 데우고 있어서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올라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이어서 더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32도, 전주, 강릉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더운 지역도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옅은 안개나 먼지 안개로 인해 하늘이 종일 뿌옇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사는 사라졌지만 공기는 별로 깨끗하지 못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오늘과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며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라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답게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 중에 하행선 열차 중에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과 장항선이 주로 오후 4시 이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을 포함한 호남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오늘 준비된 열차는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과 태백선 역시 일부 열차의 예매율이 높은데요. 그래도 이 두 노선만큼은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아직은 100석에서 200석 정도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몇몇 구간은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요. 이 노선들은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주로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에는 남아있는 좌석도 예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열차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자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고요. 참고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예약은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정현입니다. 고향버스.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버스 달려갑니다. 기쁨도 싫고 행복도 싫고 우리 함께
다음은 사위명 기사입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시신의 손목에 묶였던 자국이 남아있다며 사고 당시 결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경찰은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동안 효사랑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해 병원 기록물과 컴퓨터,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장성군 홍길동 체육관에서 피해자들의 손목 등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시신에 수갑찬 것처럼 자국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속 피해자들은 손목에 검붉은 색을 띤 상처 자국이 일부 남아있었다. 경찰은 이날 시신 전원의 부검을 실시했다. 화재 당시 손목 등이 결박됐거나 신경안정제나 수면제가 과다 투여된 사망자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 노기호 장성경찰서장은 일부 환자가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소방관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병원의 입원 환자로 입원 방화에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 씨는 앞선 28일 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행적에 대해 옆에 있던 사람이 변을 보고 나도 대학 나왔고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했던 경험이 있는 전남 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29일 김 씨 조사에 투입했다. 김 씨의 부인은 인터뷰에서 화재 직후인 28일 오전 2시경 남편과의 통화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아있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말했다며 남편은 요양병원 생활에 만족했고 평소 불을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장성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29일 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발화 장소인 병원 별관 2층 삼촌 6호실에 들어갔다가 화재 발생 3분 전 나오는 모습이 폐쇄로 TV에 찍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답보 상태인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색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선체 절개 작업이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8일째 실종자 수는 16명에 묶여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수중 절단기를 이용해 세월호 선체 창문 부분 절단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절개 작업은 이날 오후 정조 시간대가 지나면서 중단됐다. 앞서 대책본부는 이날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절개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치하는 한편 절개 부위 상태 파악을 마쳤다. 이후 절개 작업에 참여하는 잠수사 12명과 기술진 등 20여 명을 태운 바지선이 사고 해역에 닻을 내린 뒤 수중 절단기를 이용해 세월호 4층 선미 쪽 창문 절개를 시도했다. 절개할 부위는 선체 약화 현상이 심한 4층 우현 선미 창문이다. 창문 3개를 연결하는 두께 7mm 철판을 잘라내는 작업인데 창문과 창문 사이 폭은 각각 35, 55cm다. 이를 산소 아크 절단기를 사용해 뜯어내면 가로 4.8m, 세로 1.5m 크기의 통로가 생기게 된다. 대책본부는 이곳을 통해 잠수사들의 수색을 가로막는 수납장과 소파 등 대형 부유물을 밖으로 꺼낼 방침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사고 해역 현장 브리핑에서 절개 작업에 1, 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유물은 윈치를 이용해 수면 위로 끌어올리거나 부유물에 직접 에어백을 달아 부력에 의해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제거하게 된다. 장애물 제거 작업이 끝나면 주검 유실 등을 막기 위해 절개 부위에 가로 5.2m, 세로 1.9m짜리 그물망이 설치된다. 그물망은 강력 자석으로 선체에 고정시키기로 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 팽목항 가족지원시설은 29일 철거돼 가족들의 숙소로 새로 마련된 이동식 조립주택 근처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조도 등 주변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팽목항 선착장은 30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이상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3분 정일에 기다려야 할 사람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하얀
기다려야 하나 말없이 먼 곳으로 가버린 사람 여울진 창가에 바람만 차가운데 가슴에 스며드는 그리움 달래길은 없는가 사랑 그리움 사랑 기다리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할 그 사람 여울진 창가에 바람만 차가운데 가슴에 스며드는 그리움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필요한 군사 개입과 고립주의를 모두 배격하겠다고 밝힌 외교안보 구상에 대해 위험한 줄타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 문제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놓고 불확실성만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미국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은 28일 오바마 대통령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연설에 대해 어떤 길을 선호하고 반대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고립주의도 무분별한 개입도 반대하면서 지나친 힘의 사용도 너무 적은 힘의 사용도 배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어트 에이브람스 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도 29일 워싱턴 포스트에 오바마의 새로운 독트린은 전혀 새롭지 않다며 미국의 지난 5년간 대외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공화당은 최근 동남 중국해에서 패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중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의 외교 정책과 비전을 단호히 밝혔으나 강한 발언에 이어 약한 행동 또는 무대응이 너무 많다면서 그 결과 미국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손상돼 외교 정책에서 성공한다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비난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각종 국제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외교와 다자주의를 통해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날로 진화하는 테러 위협 등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외교안보 정책 청사진으로 신고립주의 또는 제한적인 개입주의를 제시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언제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모든 사안에서 우리 리더십의 유일한 선택도 최선의 선택도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군사 개입은 최대한 배제하되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신개입주의 독트린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마뜩찮다. 칭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은 세계의 맏형 노릇을 하는 느낌이 괜찮아 보인다며 국제관계에 있어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 문어 파울이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미국이 계속 패권을 사용하려 한다면 다른 국가의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직접적 군사 개입 자제를 선언한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군사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해군 호위 함대는 27일 나이지리아 해군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해적 소탕 훈련을 했다. 중국 해군이 서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까지 진출해 연합훈련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관영 중국 신문망이 29일 보도했다. 중국은 탄도미사일 호위함인 옌청함과 러양함, 보급선인 타이후함, 헬리콥터 특수전 부대를 보냈다. 나이지리아도 순양함 3척과 헬리콥터 2대 특수전 부대를 동원했다. 양국은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덩샤오핑은 1970년대 말 도광 양회의 외교 전략을 강조하면서 동맹을 맺지 말고 남의 내정을 간섭하지 말고 우두머리가 되지 말고 패권을 추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방국과 군사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제국 건설에 착수했다. 푸틴은 29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옛 소련 연방국이었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정상과 만나 유라시아 경제연합 EU 창설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EU의 총 인구는 1억 7천만 명에 이른다.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EU는 3개국 내에서 관세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인력 왕래와 자본 교류를 자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무역협정 등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푸틴이 유럽과 미국,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만든 러시아판 유럽연합인 셈이다. 푸틴이 지난 3월 크림반도 합병으로 정치 군사적 야심을 드러난 데 이어 EU 창설을 통해 옛 소련의 경제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실종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지난 7주간 호주 인근 남인도양에서 진행된 블랙박스 수색 작업이 엉뚱한 신호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마이클 딘 미 해군 해양공학국부 국장은 29일 CNN에서 지난달 5일과 8일 인도양 수색팀이 4차례 포착한 음파 신호가 실종기 블랙박스와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관련국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호를 토대로 한 수색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신호가 다른 선박이라든가 블랙박스 음파 탐지 장치인 토드 핑어로케이터 내부 전자장치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했다. 호주 합동수색센터도 무인 잠수정 블루핀 21의 심해 탐색 결과를 토대로 문제의 신호가 블랙박스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BBC가 전했다. 반면 크리스 존슨 미 해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딘 부국장의 주장이 성급한 추측이라며 관련국들과 함께 자료를 더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팀은 선박, 항공기, 무인 잠수정 등을 동원한 1차 수색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2차 수색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39명을 태운 MH370은 지난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관제센터와의 교신이 중단된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 측면 지원 확대 카드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재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정부는 서방과 반군이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는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연설에서 내전 중인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사드 대통령 축출을 위해 싸우는 시리아 반군 온건파에 군사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리아 반군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이런 와중에 시리아 정부는 아사드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위한 대선의 사전 절차로 각국 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28일 시작했다.
서방과 아사드 정권에 등을 돌린 아랍 국가 대부분은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은 물론 북한, 레바논, 인도, 중국 등에서는 투표가 시행됐다. 여권이나 신분증 서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민은 일부만 투표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은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주변국에 피난하고 내전의 포연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반쪽 대선이 추진되는 것을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군의 약화 속에 아사드 정권의 정치적 도전이 강행되자 반군 측면 지원에 나섰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최근 국방부가 검증된 시리아 반군의 군사훈련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는 미국 관리의 말을 따 요르단에 미군을 파견해 반군인 자유시리아군 대원들한테 무기사용법과 군사전력을 전수하려 한다고 짚었다. 2011년 3월 아랍의 봄이 촉발한 시리아 반정부 시위는 내전으로 비화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반군 세력 상당수가 알카에다 등과 관련된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는 점을 우려해 무기와 군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려왔다. 반군 지원에 쓴 돈이 고작 2억 8,700만 달러에 그쳤을 정도다. 아사드 정권은 한때 반군한테 밀리기도 했지만 서방과 이해를 달리하는 러시아와 이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이달 초에 혁명의 수도로 불렸던 반군 요충지 홈스 전역을 탈환했고 경제적 중심지 알레포에서도 승기를 잡고 있다. AFP 통신은 29일 이번 대선 투표는 아사드 정권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코리아나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다음은 사설입니다. 온몸을 던져 대형 참사 막은 영무원과 시민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경주 마운아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여객선 세월호 침몰, 고양 종합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효실천 사랑 나눔 요양병원 화재. 최근 100여일 동안 연이어 일어난 대형 참사의 공통점은 원시적 안전사고이자 총체적인 인재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온갖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고는 또 터지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지적도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그제 일어난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방화 사건은 전혀 달랐다. 192명이 사망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똑같은 방화가 시도됐지만 단 한 명의 희생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를 막은 1등 공신은 서울 메트로 매봉역 영무원 권순중 씨와 여성 승객이라고 할 수 있다. 방화범이 전동차 바닥에 신호를 쏟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목격한 권 씨는 주변 승객들에게 비상벨을 눌러 기관사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소화기로 직접 진화에 나섰다. 범인이 불을 끄는 것을 방해하고 2차례 더 불을 질렀지만 그는 몸싸움까지 해가며 끝까지 진화를 계속했다. 한 여성 승객도 마스크를 쓰고 소화기를 그에게 건네주며 화재 진압을 도왔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객의 신고를 받은 기관사는 관제실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고 도곡역에 열차를 세워 370여 명의 승객을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다. 전동차 내부의 불연 난연성 소재도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하철 전동차 내외부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모두 불연제로 교체된 덕분이다. 그 결과 범인이 시너 11리터와 부탄가스 4개 등 인화물질을 대거 준비해 전동차 내 방화를 시도했지만 스테인리스와 난연 섬유로 제작된 의자와 합성 고무 바닥만 그을렸을 뿐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다. 영무원과 승객의 빠른 초동 대처와 용기 있는 행동, 기관사 등의 차분한 승객 대피 안내, 불연 난연성 소재 사용 등은 안전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것이 대형 참사를 막는 평범한 비결인 것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방화 사건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한 최근의 대형 참사와는 다른 점이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세월호형 사건과 정반대로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사고를 막은 이번 반세월호형 사건을 교훈삼아 대한민국 안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명무실 전관예우금지법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법조계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전관예우 논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을 계기로 변호사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법피아가 관피아의 으뜸 사례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법조인들이 공직에 기용될 때마다 등장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불식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법조인들의 고액 수임료는 고위직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5년간 60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공개되면서 문매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7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 후보자에 지명된 지 12일 만에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011년 여야는 정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판검사 퇴직자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서 1년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나 대법관 등은 특정 관할 지역이 없기에 변호사법을 피해갈 수 있다.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도 그만이다. 안 전 후보자는 그저께 사퇴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있으나 마나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 탓도 클 것으로 여겨진다.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금지법은 일반 행정관료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임을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안 전 후보자 인사검증 때 대법관 출신인데 그 정도 수임료가 문제될 게 있나라는 인식을 했다면 문제다. 변호사가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것을 수긍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미국은 중도 퇴임한 법관의 경우 현직 판검사와의 전화통화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국회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김영란법처럼 미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신유성의 노래입니다. 멋져 불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멋져 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세상에 너보다도 멋진 여자 있을까요 없을 거야 S라인 몸매는 아니지만 V라인 얼굴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너보다도 잘난 여자 묻고 싶고 찾아봐도 없을 거야 나는 빠졌어 네가 참 좋아 지금 내 눈에 네가 최고야 멋져 불어 네가 나의 여자라서 멋져 불어 대박이야 최고의 여자 멋져 불어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멋져 불어 살아있어 이 세상에 너보다도 멋진 여자 있을까요 없을 거야 S라인 몸매는 아니지만 V라인 얼굴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너보다도 잘난 여자 묻고 싶고 찾아봐도 없을 거야 나는 빠졌어 네가 참 좋아 지금 내 눈에 네가 최고야 멋져 불어 네가 나의 여자라서 멋져 불어 대박이야 최고의 여자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멋져 불어 네가 나의 여자라서 멋져 불어 대박이야 최고의 여자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한국 축구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 16강에 오를 확률은 채 50%도 되지 않는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8일 펴낸 월드컵과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49.1%로 분석했다. 알제리보다 높지만 한국과 함께 H조에 속한 러시아, 벨기에보다 훨씬 낮다. 본선 진출국 전체 32개국 가운데 18위.
골드만삭스는 또 한국이 8강, 4강 결승에 오를 가능성을 각각 11.9%, 3.5%, 0.5%라고 내다봤다. 우승 가능성은 0.1%로 점쳤다. 우승팀은 48.5%의 확률로 브라질을 꼽았고 아르헨티나가 14.1%, 독일이 11.4%로 뒤를 이었다.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골드만삭스는 16강 진출 국가 가운데 13개국을 정확하게 맞췄다. 8강은 5개국, 4강은 3개국을 적중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우승은 예측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는 1960년 이후 각국 대표팀의 국제경기 기록과 체스 랭킹 산출 방식을 토대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32개국이 각 라운드에 진출할 확률을 계산해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30%가 비만 또는 과체중이고 지난 30년간 비만율을 억제한 나라가 한 곳도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는 현대화된 생활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워싱턴대학 건강측정평가연구소 IHME가 29일 영국 의학저널 란시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현재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였다. 또 198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비만 및 과체중 인구가 2.5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각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같은 기간 188개국의 각종 비만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비만 인구의 수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집트, 독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순으로 많았으며 상위 10개국의 전 세계 비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인구 중 비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남성 60%, 여성 65%가 비만 또는 과체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남성 70.9%, 여성 61.9%가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됐고 전 세계 비만 인구의 1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36.9%, 여성의 27.2%가 이에 해당됐고 북한은 남성 4.1%, 여성 4.7%로 집계됐다. 남태평양 서사모아 일대 국가들도 생선 섭취량이 많아 비만 인구가 인구의 다수를 점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만이, 선진국에서는 반대로 남성 비만이 더 많았다. IHME의 알리 모크다드 교수는 개도국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며 일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체중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남성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적인 업무와 교외 거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가 거론됐다. 연구를 주도한 크리스토퍼 머레이 박사는 단 한 국가도 비만율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만율을 낮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지를 보여준다며 매우 암울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일수록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소득과 비만율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비만 전문가 시에드 사하는 근대화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히말라야의 외딴 마을들조차도 지난 20년 사이에 비만율이 증가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전화를 걸 땐 몇 시간씩 걸어가야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덕희, 니은, 유진의 반짝반짝반짝. 눈만 뜨면 나도 몰래 떠오르는 그 사람 당신 생각에 설레는 하루 무뚝뚝한 당신의 달콤한 유혹에 내 가슴은 반짝반짝 헝클어진 내 마음 빙빙 도네요.
반짝반짝 반짝인가봐 속타는 내 마음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무뚝뚝한 당신의 달콤한 유혹에 내 가슴은 반짝반짝 헝클어진 내 마음 빙빙 도네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바람인가 봐 흔들리는 내 가슴 바람인가 봐 내 마음 훔쳐간 당신 사랑인가 봐 흔들리는 내 가슴 사랑인가 봐 내 마음 훔쳐간 당신 내 마음 훔쳐간 당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한국 방문 때 서울에서 집전할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에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도 미사에 초청됐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교황은 미사 전 종단 지도자들과 따로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9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황 방한 일정을 설명하고 각 종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에서 19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조선 천주교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천주교를 서울 명동성당 미사에 초청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한국 천주교 쪽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교황이 직접 방한에 봉헌하는 평화기원 미사인 만큼 북한 천주교 신자들이 꼭 참석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조선천주교 협의회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참석 여부를 결정해 답변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관계자는 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북한 측의 참석 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만약 북한 측이 초청에 응한다면 국내 7대 종단과 북천주교가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21일 염수정 추기경이 천주교 인사로는 처음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현재 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교황의 방북이나 최소한 판문점 방문 가능성이 조심스레 타진되고 있다. 특히 교황이 최근 팔레스타인 방문에서 보인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염추기경이 마련한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서정기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와 서울대교구 조규만 유경촌 주교도 함께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해안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경북 울릉군 땅값이 최근 1년 새 33%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3,178만 필지로 작년 3,158만 필지에 비해 약 20만 필지가 늘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작년보다 4.07% 올라 땅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가총액은 4,066조 3,244억 원으로 전년 3,879조 8,062억 원에 비해 4.8% 늘었다.
지난 2005년 지가총액이 2041조 7215억 원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한 이래 9년 만에 2배로 뛴 셈이다. 공시지가는 2009년 0.81% 하락한 뒤 2010년부터 5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3.35% 올랐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3.38%, 1.8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도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세종시로 16.87% 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울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으며 인천과 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규란형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KBS 양대 노조가 29일 오전 5시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상당 기간 방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KBS 이사회가 길 사장의 해임 재청안 처리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함에 따라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등 양대 노조는 이날 오후 공동파업 출정식을 했다. 두 노조의 공동파업은 2010년 새 노조가 분리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면서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노사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데다 파업에 앞서 간부들까지 보직 사퇴를 한 상황이어서 향후 방송 차질은 광범위하게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TV 뉴스 프로그램들은 앵커가 모두 바뀐 채 단신 위주로 단축 방송됐고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도 단축 편성됐다. 현재 아나운서들 중 노조 소속 80여 명 전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부장과 팀장 등 10여 명이 업무를 보면서 뉴스 앵커 배정에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진시몬의 어머니 전해드리면서 5월 30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대선,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늦기 전에 효도하란 말이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찌합니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 한 번 못하셨지요. 집 없는 서름에 이삿짐 싸며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지난 나를 잊을 수 있나 모질게 견뎌온 세월